보면요, 그대로 그때나 지금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면서 이 조지 제독이 그 자기 후임으로 갔던 해리슨 중장이 그 타결시킨 그 정전협정은 그렇게 타결된 내용대로 하면 절대로 타결시켜서는 안 될 협정을 타결시켰다, 이런 결론을 내죠. 이 사실은 뭐 해리슨 중장도 본인이 원해서 타결시킨 게 아닙니다. 워싱턴에서, 그때는 영국에 아주 영향력을 많이 받았죠. 해가지고 워싱턴에서 그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결과가 났기 때문에 이제 53년에 정전협상이 타결되고 협정이 체결되고 그 다음에 제네바에서 14국 회의가 이제 정치회담이 열리죠. 그때 거기 가는 미국 협상 대표가 아더 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해리슨 중장한테 가서 당신이 휴전 협상 때 북한을 많이 다뤄봤으니까 조언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해리슨 중장이 한마디로 끊어서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북한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다 이제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조지 제독이 앞으로 자기 후배들이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협상을 또 할 텐데 이 후배들한테 이런 충고를 합니다. 10가지 충고를 하는데, 상대방이 협상을 희망한다고 해서 그야말로 기다렸다는 듯이 덤벼들어서는 안 된다.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상대방을 압박을 하면서 우리 페이스로 협상을 시작하고 끌고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협상은 장기간 가져가면 안 된다. 장기간 가져가면은 북한은 우리 편의 약세로 보고 약세로 보기 때문에 협상은 단기전으로 끝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상대방으로부터 상호주의에 입각한 양보가 없을 때는 절대로 일방적인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협상에서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면은 상대방은 우리가 시간에 쫓기고 있다 라고 인정을 하고 우리에게 대해서 양보를 강요하는 공세를 더 강한다. 그걸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북한 공산주의자들하고 협상하는데 저 사람들의 선의에 기대를 걸거나 선의를 전제로 해서 협상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협상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력을 포기한다 라는 얘기를 하거나 무력을 포기한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북한 공산군이 전쟁을 선택할 때는 우리는 선택의 여지 없이 응해야 된다. 그리고 그동안의 이 경험으로 보면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우리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이 무력을 행사해서라도 관찰하고자 한다 하는 의지를 확인할 때는 양보라고 들어오더라. 이런 이제 충고를 남겨놨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북한 사람들, 북한 공산주의자, 북한하고 협상을 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될 아주 잠언이고 금언들인데, 실제로 우리가 북한하고 협상에 나서는 우리 측 대표들이 과연 이런 이런 어떤 조언을 얼마나 담고 나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지금 이제 작년 11월, 작년 8월부터 이 북한이 엉뚱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작년 6월까지는 이 북경 6자회담이 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모양을 좀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제 2005년에 9.19 공동성명, 그 다음에 2007년에 2.13 합의, 그 다음에 그 해에 13 합의, 이런 몇 건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이 제네바 회담에서 어떤 합의를 했냐면은 북한의 핵 문제는
우선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말하자면 우선 활동을 정지시키고 그 다음에 불능화시키고 그 다음에 폐기한다. 그 불능화시키는 데까지를 1단계로 해서 그 대신 이제 상당한 대가를 주기로 하죠. 경제적 대가, 정치적 대가, 외교적 대가를 주기로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일방으로 영변 지역을 포함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핵시설과 핵물질에 대한 신고를 받고 그 신고된 내용은 검증을 한다. 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미국의 그 크리스토퍼 힐이라고 하는 정말 북한을 모르는 사람이 이 북한에 대한 무지 때문에 엉뚱한 참 이 실수를 한 건데,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여기 이제 아까 그 이제 이 조이 제독의 소위 관찰 중에서 북한 사람들이 의제에 합의할 때 그 의제에다가 결론을 담으려고 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육자회담에서 똑같은 일이 생겼죠. 육자회담이 다루려고 하는, 해결하려고 하는 핵 문제는 그 회담 합의 문건에 의하면은 한반도, 조선반도의 비핵화입니다. 조선반도의 비핵화예요. 그래 놓고 이 미국 사람들이나 우리 정부 사람들은 늘 북한의 비핵화라고 합니다. 근데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한의 비핵화는 천양지차예요. 지금 한반도에서는 사실은 저희 비핵화의 대상은 객관적으로 말하면 북한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1991년 11월 달에 그때 부시 아버지 대통령 때 한반도는 물론 미국 국경 밖에 해외에 나가 있는 전술 핵무기들을 모두 철수시켜서 다 폐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습니다. 미군이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한국은 1971년, 72년 그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 때 미군 철수 문제가 나오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화가 나서 우리가 핵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좀 엄포를 놨었죠. 그래서 한미 간에 엄청난 긴장이 조성돼 가지고 그 결과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많은 양보를 받고 그래가지고 한국은 이 핵무기 개발은 절대 하지 않기로 약속했고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제 감시를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으니까 한반도의 휴전선 남쪽에는 핵무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도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존재하는 핵은 북한에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비핵화 그러면은 그 해당자는 북한뿐이다 하는 것이 크리스토퍼 힐의 희망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로 해석한다고 말이죠. 비핵화와 비핵지대화는 아주 정반대로 다른 거예요. 비핵화는 핵을 안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핵을 못 갖게 하는 것을 비핵화라고 그러는 것이고, 비핵지대화는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일정한 지역을 이렇게 지정해서 그 안에서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비핵지대화입니다. 그러면은 한반도에서는 이 소위 비핵지대화는 사실은 이 해당 사항이 없죠. 왜냐하면 미국도 핵무기를 철수했고 남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개발도 안 하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북한에 대한 비핵화만이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북한은 그렇게 보질 않죠. 북한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미국이 핵무기를 가지고 북한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당 방위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그 원인을 제공하는 미국을 상대로 해서 비핵지대화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에요. 1991년에 우리가 판문점에서
그 이제 핵 문제를 가지고 남북 간의 합의를 보려고 해서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라는 문건을 가지고 나갔더니 북한에서는 조선반도의 비핵 기대화에 관한 공동선언 문건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은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를 가지고 안전을 위협하는 미국의 모든 활동을 말하자면 중지하고 그 중지하는 것을 감시하는, 사찰하는, 검증하는 이런 걸 가지고 나왔어요. 이래가지고 굉장히